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길 강사입니다. 제가 이 토접전 자료를 올려드렸더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외우고 적용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아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토접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 없이 문제를 푸는지, 어떻게 암기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 어떻게 적용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으셨다가 열심히 외워서 시간 단축을 하는데 이 토접전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토접전이 뭐냐? 토접전은 바로 16년간 990점 만점 강사 접니다. 제가 만든 토익에 빈출되는 접속사와 전치사들을 체계적으로 용법과 의미별로 정리한 토익 시간 단축의 핵심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 자료 만드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느냐? 왜냐하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용법만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전에 안 냈던 용법이나 품사를 추가를 했고 수거 표현도 추가를 해서 이제는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졌지만 이전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달 시험을 보고 응시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 단어는 이런 용법이 이런 의미로 이 단어와 이런 구조로 나오는구나 라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10년의 노력이 쌓인 토접전을 외우면 여러분들은 어떤 효과를 얻으실 수 있냐? 첫 번째, 불필요한 해석을 하지 않고 구조만으로 정답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불필요한 해석이 뭐냐? 그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초보자들은 자꾸 문제를 풀 때 어디를 먼저 보냐면 지문을 먼저 보고 모든 문제를 다 해석을 하려고 하는 강박이 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토익 파트 5, 6가 46개인데요. 10문제는 아예 설계할 때부터 해석 없이 구조로만 푸는 문제를 내고요. 10문제는 해석을 하더라도 빈칸 앞뒤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제가 10-10 클럽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합쳐서 20문제 구조만으로 풀 수 있거나 아니면 빈칸 앞뒤만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조금만 해석하는 문제가 20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빨리 푸는 친구들은 3분대에 풀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분 가까이 걸립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시간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분들은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까지도 해석을 해서 푸니까 일단 정답률이 떨어지고요. 에너지 소비량,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독해에 들어가서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집중력도 부족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토접전이고요. 이 토접전을 외우면 불필요한 해석을 하지 않고 구조만으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용법이 정해져 있어요. 빈출 용법을 암기함으로써 최소한의 시간에 정답을 도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Part 5, 6 문제풀이에서 5분 이상의 시간 단축을 갖고 옵니다. 시간을 절약하면 점수 상승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46개 Part 5, 6 문제 중에서 35개 미만인 학생들은 5, 6 푸는데 소요 시간이 20분 정도 걸려요. 사실 20분 내에 못 푸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20분 안에 맞춰야지 독해 55분을 쓸 수 있어서 75분 안에 마무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정답 개수가 올라가니까 소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죠. 아니 어떻게 더 적은 시간을 쓰고 정답 수가 많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구조만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빈칸 앞뒤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금방 파악을 해서 거긴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뚝뚝뚝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문제들은 해석을 하되 집중력이 좋죠. 다른 문제 풀 때 시간을 아껴오고 집중력을 아껴왔으니까 거기다가 확 쏟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석 없이 문장 구조로 푸는 역할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토접전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예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해석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보기부터 보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문제 풀이는 어디부터 본다? 보기부터 봅니다. 보기부터 보고 일단은 품사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 동일한 품사냐? 모두 만약에 동일한 품사면 모두 접속사거나 모두 전치사 모두 부사면 해석을 하지만 하나라도 이질적인 품사가 있잖아요. 다른 품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한다? 그렇지요. 다른 품사가 있으면 문장 구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 파악을 하기 위해서 품사가 같은지 다른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뜻, 의미 위주로 공부를 하지 이게 품사를 같이 외우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한국식 영어가 보통 해석 위주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품사 역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낯설 겁니다. 여러분들은 ABCD를 쭉 보고 나서 뜻 말고 품사가 떠오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보기를 보시고 ABCD 보세요. A번, B번, C번, D번 재밌는 건 모두 같은 뜻입니다. 아니 의미가 같은 단어를 선택지에 같이 깔아놨는데 이게 해석으로 풀리겠습니까? 이런 건 품사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nonetheless 부사로 완벽한 문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의미 보충을 해주죠. B하고 C는 둘 다 접속사라 이렇게 동사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despite은 전치사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으로 명사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품사가 다르면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빈칸 다음에 누구만 보입니까? 오호, 빈칸 다음에 concern이라는 명사만 떨렁 보이죠? 명사 앞에 들어갈 품사를 찾으라는 얘기지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되고 이렇게 풀려면 전제 조건이 이 단어의 뜻 그리고 품사를 같이 외워야 되고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너 despite, in spite of나 혹은 notwithstanding으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 단어지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가 승인되어졌다. despite concern 염려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주민들 뭐에 관련된 늘어나는 소음에 관련된 그 주민들의 염려 걱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석은 필요 없는 문제인데 그냥 해드렸습니다. 우리 다른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어디부터 보라고요? 보기부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ABCD 여러분들 중에서 품사 다른 거 하나 보이죠? 누구만 달라요? 그렇죠. 세 개는 접속사, 데이빗은 전치사입니다. 보세요. A, B, C 모두 접속사로 때문에 그리고 인댓은 뭐뭐라는 관점과 측면에서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유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개가 동의어로 보시면 되고요. 데이빗만 전치사로 뭐뭐 때문에 문장 구조 판단해 보세요. 자, 빈칸 다음에 his outstanding sales record라고 명사 덩어리만 보이니까 누구 자리 전치사 답은 데이빗. 그리고 얘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전치사들이 due to도 있고 owing to도 있고 on account of도 있다. on account of도 있다는 게 머릿속에 막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탁월한 판매 실적 때문에 이 사람이 올해의 직원으로 뽑혔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토접전 이제 활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토접전을 공부하면 입체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입체적으로 외운다는 건 단어 뜻 말고 뒤에 문장 구조까지 같이 외우는 거고 자주 나오는 용법까지 같이 외우는 겁니다. 단어의 품사 뜻 말고 품사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너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지? 뭐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를 암기해야지 단순하게 뜻만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주 출제되는 용법도 암기를 하셔야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Y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동안에요, 반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의미만 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건 입체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나요? 보세요. 고득점자들은 이렇게 외웁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쩝쩝명동, 쩝쩝명동. 명동 칼국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뭐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있죠. 저는 멸치 쪽을 좋아하는데 명동 칼국수는 사실 멸치 국물 베이스는 아니고 고기 국물 베이스죠. 근데 이제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맛있으니까 너 다 먹어 쩝쩝명동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일단 이 Y는 품사가 토익 시험에 나오는 게 접속사로 두 가지, 명사로 한 가지, 동사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시험에 접속사 두 가지, 명사 한 가지, 동사 한 가지. 접속사로 뭐뭐 하는 동안에 접속사로 뭐뭐인 반면에 이때는
whereas로 바꿔 사용할 수 있고요. 명사로 짧은 기간, 그리고 동사로 잠시 자리를 비우다, 이렇게 동사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품사만 외우면 안 되고요. 용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뒤에 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암기해라. 이것이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인데, while 하면 동안에 라고 해놓고 접속사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오겠지 라고 그러고 넘어가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while은 접속사인데 when하고 while은요, 주어 동사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가 보이면, 일반 동사 보이면 ing를 붙여서 when ing, while ing 이렇게 뒤에 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ing 앞에 when이나 while을 찾으란 문제를 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연설하는 동안에서 you 빼봐요. make 보이죠? 주어가 you니까 make지, 주어가 he나 she였으면 makes가 올 거고, 과거라면 made가 오겠죠. make, makes, made 일반 동사죠. 원형에 ing를 붙여서 while making a speech가 가능해요. while taking a test, while driving a car, while watching a movie 모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while은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만 와도 돼요.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대신해서 전치사구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I'm in love, 난 사랑에 빠졌다는 건데 여기다 while 넣어보세요. while I'm in love, 내가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에서 이렇게 쓰다가 얘랑 얘를 빼면 while 다음에 누구만 보입니까? 전치사구만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구조예요. while you're on duty, 당신이 근무 중인 동안에. 시험은 여러분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자꾸 during하고 같이 보여주면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인데 여기다 자꾸 전치사를 쓰세요. 특히 이 두 번째 during ing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during은 전치사지만 뒤에 뭘 쓴다? 특정 기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while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전치사구 앞에도 during이 아니라 while을 써야 돼서 이렇게 용법까지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이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While you make a speech, while making a speech, while on duty, 이 구조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알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A, B, C, D 보세요. 여러분들 다 품사가 떠오르십니까? 보여드릴게요. during 전치사로 뭐뭐하는 동안에, from 전치사로 뭐뭐로부터, while 접속사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인 반면에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동안에라는 뜻으로 하나만 적어놨어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근데 문장 구조 보세요. under construction 뒤에 전치사구만 보이죠? 우리 금방 배웠죠? while 다음에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서 누구만 올 수 있다? 전치사구. 답은 C번의 while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건설 기간 동안에 권고받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볼게요. once란 단어 아시죠? 이것도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once를 뭐뭐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once는 일단 접속사로 그 뜻이 있어요. 일단 뭐뭐하면 뭐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받게 되면 당신에게 연락할 것이다. 그리고 부사로 한 번이라는 뜻이 있어요. once a week, twice a week 할 때 그 once가 한 번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용법도 시험에 많이 내요. 과거에 한때라는 뜻인데 이 구조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케빈, 한때는 나의 보스였었던, once my boss. 케빈, once my hero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제니, once popular 이렇게 형용사나 분사가 와서 한때는 인기가 있었던, 뭐 지금은 인기가 없던 뜻이죠. once rich 한때는 부자였었던. 그 다음에 뭐 once outdated 한때는 뭐 낡았었던 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앞에 어떤 특정 장소가 오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ce는 이런 용법으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걸 알고 있으면 자, 이 문제 보세요. 어디부터 보라고요? 그렇죠. 모든 문제 풀이는 보기부터 보는 겁니다. upon, soon, once, afterward. 무턱대고 해석하지 마시고 A, B, C, D가 동일한 품사인지, 이질적인 품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품사 볼게요. once 전치사로 A번에 upon 전치사로 뭐뭐 하자마자. 이 upon 다음에 ing나 명사를 쓰면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upon receipt 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받자마자. upon arriving 도착하자마자. soon 부사입니다. 곧. once 접속사로 사용이 되고요. afterward 부사로 그 이후에. 품사 다르죠? 품사가 다르면 어디부터 봐라? 보기부터 보고. 문장 구조 여기 동사 보이고 여기 동사 보입니다. 동사 몇 개? 2개. 그럼 누구 자리? 접속사. 해석 없이 C번을 골라내실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또 볼게요. 옛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지만 but하고 같은 뜻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yet 하면 부사로 아직, 뭐 not yet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 입체적이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웁니다. 접부부부 해보세요. 접부부부 다시 접부부부 한 번 더 접부부부. 자, 접속사로 일단 등위 접속사로 단어, 구, 절을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yes은 절하고 절, 주어 동사만 연결하지 않고 단어와 구까지 연결한 등위 접속사로 그렇게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부사로 부정문에 쓰이면 아직이란 뜻입니다. 이 부사로 쓰일 때는 용법을 외우셔야 돼요. 부정문에선 무슨 뜻, 의문문에서는 무슨 뜻, 최상급에서는 어떤 의미, 이렇게 용법을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not yet 많이 들어보셨죠? 나 그거 아직 끝마치지 못했어. 그 다음에 부사로 의문문에 쓰이면 이미 벌써,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벌써 뭐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Have you seen it yet? 그거 벌써 봤어? 그 영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본 거야? 이럴 때 yet.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을 꾸며줘서 최상급 다음에 지금까지 거 중에 최고란 뜻으로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The best film yet, the worst movie yet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거 중에 최고란 뜻이 있고 수거 표현으로 이 세 가지. 자, 한 번씩만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et to 아직 뭐뭐이지 못하다. Be yet to 이것도 아직 뭐뭐이지 못하다. As yet 아직까지. 그래서 the best has yet to come 하면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번역하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아니면 이제 이걸 토익에 하면 아직 나의 최고의 토익 점수는 나오지 않은 거야. 이럴 때 the best has yet to com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보세요. 다시 따라 읽어보세요. 접부부부. 자, 그럼 이렇게 용법을 입체적으로 외우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already, rather, yet, quite 부사 4개 보이죠? 자, 답은 뭘까요? 우리 수거 외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켈리는 아직 보고서를 끝마치지 못했다. 답은 C번의 예시 정답이 돼요. already는 이미 벌써, rather는 약간 다소, quite은 꽤 아주란 뜻으로 뭐 pretty, fairly 이런 단어들과 같은 의미가 되죠. 자, 또 볼게요. Big Food Fair는 will be the biggest. 자, 최상급 뒤에 쓰여서 이제까지 것 중에 최고라고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를 원합니다. ago, soon, yet, also 많이 보셨지만 볼게요. ago는 이전에란 뜻으로 항상 앞에 시간이 와요. 3 days ago처럼 이렇게 시간 관련 표현이 와야 되고 soon은 곧이란 뜻으로 shortly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뭐하고 나서 바로 곧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예시 부사로 최상급에 쓰이면 지금까지 것 중에 최고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also는 부사로 역시 또한 답은 C번의 예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s 하나 더 보죠, 여러분들. as는 사실 접속사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부분만 알고 있으니까 그 내가 아는 부분이 나오면 너무 편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as를 고득점자들, 문제풀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보세요. 고득점자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쩝쩝쩝쩝 전부. 요거 머릿글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쩝쩝쩝쩝 전부. 쩝쩝쩝쩝 전부.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한글로 이거 쩝쩝쩝쩝 전부 해놓고 의미를 다 해놨죠. 머릿글을 먼저 외우세요. 접속사로 4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출제 빈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네가 늦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 now that, since, because와 똑같은 거고요. 시간을 나타내서 뭐뭐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접속사로 뭐뭐 하는 대로라고 쓰이는데 이때는 뒤에 완벽한 주어 동사보다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서 as, pp, 분사 구조로 많이 나와요. 예정대로, 일정대로, as promised, 약속되어진 대로, as indicated, 나타난 대로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용법. 이 동의로 A와 마찬가지로 B하다라고 할 때는 as 다음에 주어 동사의 순서가 도치된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은 아주 훌륭한 가수다. 뭐와 마찬가지로 그의 brother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길도 그의 brother도 모두 훌륭한 가수란 얘기지요. 그 다음에 전치사로도 사용이 돼요. 뒤에 명사를 쓰면 수단과 자격인데 사물이 오면 뭐뭐로서, 사람이 오면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사로 뭐뭐만큼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as 들어보셨죠?
만큼 A 하다라고 할 때 이 앞에 있는 as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만큼 빨리라고 해서 as는 이렇게 부사로도 쓰이고, 사실 제가 여기 오늘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as가 들어가는 수거 표현도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as만 놓고 봤을 때 as는 전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자, 이걸 이렇게 외운 사람들은 문제를 이렇게 빨리 풀어요. as 다음에 빈칸 하나밖에 없죠.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as는 전치사로 뒤에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로 뭐뭐 하는 대로일 때 과거 분사를 사용할 수도 있지요. 다만 여기 이렇게 명사를 쓰면 자격과 수단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사람일 때는 자격, 사물일 땐 수단인데 아웃라인이 명사로 사용이 되면 간략한 설명, 개요란 뜻인데, 이게 간략한 설명과 개요가 수단이 됩니까? 수단으로 번역이 돼요? 뭐뭐로서라고? 이상하죠. 이거는 as 다음에 과거 분사가 답인데, 자 보세요. as 다음에 지금처럼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면 뒤에 분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as planned, as scheduled, as noted, as mentioned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제출해 주세요. quarterly sales report를 분기 판매 보고서를 5월 7일까지 지난 메모에서 outlined 간략하게 설명되었듯이라고 해서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전치사를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같은 의미를 가진, 이 토접전의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덩어리로 암기해라. 둘 다 임에도 불구하고인데 although, even though는 접속사, 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에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시험에서 이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건 해석이 아니라 문장 구조. 접속사 다음엔 주어 동사, 전치사 다음엔 명사.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보세요. 여기 뭐뭐에 관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 보이죠?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concerning, regarding, on, about, as for, as to, pertaining to,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모두 다 뭐뭐에 관해서고요. 사실 얘네들이 A, B, C로 같이 깔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같은 뜻이니까 다 답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을 나타내서 언제부터라고 할 때 as of, as from, beginning, starting, effective. effective는 이렇게 뒤에 시점이 오면 언제부터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효과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형용사로 effective method 하면 효과적인 방법. 이게 시점 앞에 쓰는 전치사라는 걸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외워두면 어떻게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냐? 이제 수업 들어보니까 무턱대고 해석이 아니라 보기부터 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A, B, C, D 제가 답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품사 생각해 보세요. A번 접속사, B번 전치사, 얘는 부사로도 쓰여요. notwithstanding은 nevertheless 부사, David 전치사. 자, 문장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도 주어 동사 나오니까 누구 자리? 접속사. 선택지 중에 접속사로 쓰이는 거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답은 A번에 even though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토접전 활용법 아시겠죠? 토접전은 말입니다. 시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고 확실한 시간 단축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독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언제까지 191번, 200번을 전해드릴 예정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토접전 18년이 넘는 강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진짜 토익 전문가가 만든 명품 자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토접전, 시간 절약, 점수 상승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그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해주는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전쟁에서 쓰는 표현인데, 전쟁을 나갈 때 최선의 결과를 기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최악의 결과도 대비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Hoping for the best, ready for the worst.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자,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 내가 아는 단어들로 배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시험장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소음 빌런이 나를 괴롭힐 때, 아니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외부로부터 안 좋은 소리가 나올 때, 아니면 LCRC가 막 바뀌어서 우리 음원 사고 때문에 갑자기 바뀌어서 푸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마음가짐을 가지면 참 도움이 됩니다.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되 최악의 결과를 대비하라. 여러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이 토접전입니다. 토접전과 함께 여러분들의 토익 졸업을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